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제 5강만 출력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니 그 최고 앞장에 그 목차 넣어놨네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까지는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저 강의 내용하고 여기 저 교재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5강 여기부터는 딱 맞춰놨으니까 앞으로는 요 계획에 의해서 12강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에는 여기 이제 책으로 교재로 개본이 되고 나오면 뭐 집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결석을 하려 해도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 생각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저 프린트 비용 용기값 정도는 받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 정도는 어려운데. 뭐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시작하죠. 네. 네. 해가 바뀌고 처음입니다. 건강하게 잘 계셨죠? 네. 올해는 더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5번째 시간 국경 회담 얘기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간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밤새워서 파워포인트 하는 작업은 조금 더 줄이고 또 시간도 조금 벌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한 거지만은 이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국경 분쟁의 그 발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 목을 자를지언정 한치어탕도 내어줄 수 없다. 그때 우리가 국경회담할 때 대표 이중하 선생님에 대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탑사한 과정, 중국의 대표하고 그 밤에 이렇게 길을 뚫고 가면서 고생한 내용들을 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이 시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한 수씩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 내용의 그 진행 과정 좀 살펴보고, 거기는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 지역, 제가 매년 답사를 합니다만은 여기 있는 자료는 최근의 자료는 아니고 제가 전에 정리해놨던 군데 몇 군데 그 자료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1627년도에 이제 그 정묘호란, 그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병자호란 겪으면서 강도 해명을 맺어서 유조 병책으로 국경을 이제 정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1667년 이후에 산해간 그 이동지역은 봉금이 실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봉금을 어기서 우리로 치면은 압록강 두만강이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월경제로 다스려서 참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이 침범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청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벌였던 그런 내용들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등록이나 뭐 이런 데 성경 일기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동이, 토문, 서위, 압록, 동쪽은 토문강이 경계요, 서쪽은 압록강이 경계다. 이렇게 해서 국경선을 정했지만은 사실 이 국경선은 그대로 지키지는 않았죠. 그러나 1627년도에 설정했던 봉금 지역은 철저하게 이때까지 지켜지고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비무장 지대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후금이 이 심양에서 금나라를 세워서 국경으로 내려가면서 민족의 발상지를 해서 우리도 이 유조 변책선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조선 너희도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놨던 지역이죠. 1869년도 187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 항저도 지방에 대기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묵고 살 길을 찾아서 압록강 두만강을 서서히 건너가가지고 개간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개간할 간자를 써서 이제 간도라고 불렀죠, 그죠? 이제 사이간을 써서 간도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개간을 해서 간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개간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1880년도에 일어났던 그 개척 이름을 우리가 경진개척이라고 부르죠. 경진개척 때 이제 그 두만강 너머로 가가지고 대규모 이제 토지를 우리가 개간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 청나라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봉건하기로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니까 안 되겠다. 봉건령을 해제를 하자. 이래서 1881년도에 중국에서 먼저 봉건을 해제를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가는 데를 파견을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벌써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개간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다 짓고 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제 1882년도에 이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월간 사랑을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개간하는 것을 이제 금지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들이 이 개간한 그 땅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호구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소송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우리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개간을 했으니까 이미 너희들은 우리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치발역복 청나라 사람들 머리 독특하게 하는 머리 스타일이 좀 앞에 깎고 뒤에 기르고 하는 머리를 그렇게 이제 기르고 옷도 청나라 반주 달린 옷 그거 이제 입게 이제 만들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래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토문강 이남은 우리 땅인 줄 알고 또 비록 봉건 정책에 의해서 월강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 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의견들을 이제 내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제 우리 조정에서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분명히 하자 해서 우리는 1883년도에 이제 봉건령을 우리도 공식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이미 그 이주에 그 이전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883년도에 이제 봉건령을 해제하고 청나라에다 요구를 하죠. 백두산 경계기에 토문강이 두 나라의 경계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입회해서 조사해서 새로 국경을 분명히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이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은 이제 사실화하면서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고 또 호적도 만들어서 편입을 이제 시키려고 하고 이제 또 범죄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처분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안 되니까 또 우리가 1883년도에 봉건령을 해제하니까 중국에서는 전부 다 그런 너그 나라 좋은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세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우리 주민들 전부 다 이제 철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기무식을 시켜서 이제 그러면 실상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실제 도나 현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문강과 그 국경 이루는 강 그 지도를 그리고 첨부를 하고 또 백두산 경계리 이제 사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문으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영토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우리가 중국에 이제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고 우리하고 정식으로 이 국경을 조사를 다시 해서
국경선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양국에서 이제 이혼을 확인을 해서 그러면 좋다. 국경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청나라에서 쉽게 응하지를 안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이제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자꾸 지연이 돼 갑니다. 그때 이제 1885년 4월에 이제 조병지 나중에 애무 담판하죠. 이때는 이제 한경도 안무사였었는데 조병지에게 이제 월경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이제 우리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무력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을 이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라고 청정부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주민들 간의 다툼이나 지방 정부의 그 문제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고 이제 외교 문제로 이제 비화가 돼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청나라 우리하고 이제 국경 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이제 제1차 의류 관계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안변부사 이중화 선생이 토문 관계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이제 국경 회담에 임하게 됩니다. 이중화 선생님은 양평 사람이죠, 그죠? 양평 사람이다. 지금 묘지도 양평에 있고요. 그래서 1885년 4월에 이제 안변부사로 이제 발령을 받고 9월에 이제 토문 관계사가 되어 가지고 중국에 이제 대표 이제 가운데하고 백두산 정제비를 이제 답사를 하고 국경을 조사를 해서 이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종환 선생이 공식적으로 중국하고 같이 국경을 이제 답사를 해서 청나라가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게 두만강과 토문강은 다른 강이다. 백두산 정제비에서 석대 토태를 쌓아서 그 국경을 정했던 1712년도에 정했던 게 두만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토문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종환 선생이 국경 회담을 한 그 내용들은 이제 감계 전말이나 감계 일기에 보면 그대로 일자별로 다 나와 있죠. 해령을 출발해서 무산을 거쳐서 10월 18일 날 백두산 정제비에 올라가서 조사를 하고 10월 27일 날 무산에 도착한 그 여정들이 여기 백두산 감계일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 기록과 또 임금님을 향한 마음들이 시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강제하고 백두산 답사하는 그 여정을 잠깐 여기 시로서 표현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저희들이 매월 6월 6일날 전축일날 되면은 강도 인물 그 묘소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에 이중환 선생이 묘소에 가가지고 제를 올릴 때 제가 이제 풍문을 낭독하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이제 출발해가지고 중국 대표하고 이제 백두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흥명사에 이제 이래가지고 재물을 이제 차려놓고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이번 국경회담 잘 마치고 선양 답사를 좀 잘해 달려가면서 이제 충문을 읽고 물을 떠서 이제 풀을 된 곳에다 뿌리고 이제 이 조그만한 이제 정을 이제 고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엎드려 말하던데 우뚝하고 밝은 산신령은 우리나라 여러 산의 엎드립니다. 여러 강물의 근원이 되고 왕업의 기초를 열었으니 주나라 기산이나 한나라 품과 같습니다. 땅과 같습니다. 비석이 봉우리에 있으니 병경의 끝입니다. 이에
왕명을 받들어 산에 올라 짊어지고 부을 닫고 눈속을 뚫고 바람을 물었으니 저 사람들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산신령께서 우리 어리석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말없이 도움을 내리시어 길이 처음과 끝을 편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배를 올리고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낮과 밤 구별 없이 이제 백두산 이제 숲을 헤치면서 이제 가는 장면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이 교재 보면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54페이지. 54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제가 설명을 좀 쭉 달아놨고, 이제 밑에 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밤중에 백두산을 올라가고 대각봉을 이제 지나서 10월이니까 눈이 많이 왔겠죠. 뭐 엄청나게 많이 왔을 겁니다. 뭐 6월달, 3월달까지 백두산에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대각봉을 오르면서 눈이 깊어 발을 옮길 수가 없었다. 말이 넘어지고 혹 엎어지니 고생이 매우 심하였다. 내가 말 위에서 시를 지었다. 그 시가 여기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오른쪽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남하의 벼슬살이는 모두가 어려운데 이 먼 곳에서 유람할 줄 어찌 생각이라 했으랴. 눈 덮인 텅 빈 산 300리길을 오경의 말을 몰아 정상에 올라노라. 이렇게 이제 시를 한 수를 짓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개가 그치고 어둠이 그치고 이런 것을 이제 헤치고 가서 백두산 모습을 안개가 확 지나가는데 백두산이 눈에 싹 들어왔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풍경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적어 놓은 게 요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시가 됩니다. 이때 마치 취했다가 깨어난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멀었다가 밝아진 것 같기도 하니 모두 하늘과 신의 조화라고 하겠다. 나도 경이로워서 시 한 수를 지었다. 이러면서 이제 지은 시가 아주 이게 멋있습니다. 한겨울에 왕명받고 오르던 백두산길 풍설이 흩날려서 지척조차 구분하기 어렵더니 잠깐 사이 탁 트여서 하늘이 맑아지자 뚜렷한 붉은 해가 산 위에 걸렸구나. 뭐 이런 한시로 한문으로 읽으면 더 멋있을 것 같는데 이런 이제 시를 또 한 수 읽고 이제 정제비가 있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제비 있는 곳에 와서 정제비가 세워져 있는 곳에 도착하니 이곳은 공중의 세계로서 사방이 훤히 트였다. 오직 우무만이 깔려있을 뿐 어떤 사물도 그 사이를 차단하지 않았던 내가 시를 지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다음 회장님 한번 읽어보시죠. 잘 보입니까? 아니 한 줄씩일까요? 예, 두 번 다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한자까지 다요? 네, 뒤에 한 글만. 하늘 끝과 산봉우리 지척에서 구분되니 요대에 선약 찢는 소리 들리는 듯하네. 층층 바위엔 천년눈이 그대로 쌓여있고 하계에는 만리 구름 길게 깔려있네. 기자의 옛나라가 조그맣게 열려있고 강희제가 남긴 글이 비석에 남아있네. 복파장군 세운 비석 끝내 어찌할 수 없으니 칼 오르만지면서 석궁에 저녁 노을 보내노라. 백두산 정제비에 와서 백두산 정제비를 쳐다보고 이제 그 감흥을 이제 노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 정제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 이제 그대로 다시 일기에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동쪽 봉우리 셋째 상비석을 따라 계곡을 지나니 땅이 조금 평평해지며 양쪽으로 커다란 계곡이 나누어 펼쳐진다. 서쪽은 바로 압록강의 근원이고 동쪽은 곧 토무강의 근원이니 참으로 분수령이다. 그 분수령 가운데 조그마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앞면 위에는 가로로 대청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 기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라총각 목극 등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변경의 경계를 조사하고자 이곳에 도착하였다.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그러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1712년 5월 15일 필적지 중국 대표 백두산 경계비 세울 때 필적지 소위장 통관 이가 그다음에 조선 군관 이복 조태상 차사관 허량 박도상 통관 김영현 김경 통관은 이제 통역사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비석에 쓰이는 걸 이제 이종환 선생님이 이 비석을 보고 이제 그 토문관과 두만강 석대 토태들을 다 이제 중국 대표들하고 같이 다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100여 리를 갔는데 사람과 말이 모두 굶주리면서 모두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으니 어찌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고 왕명이 지켜주신 것이라 내가 시 한 수를 지었다. 이렇게 밤에 또 힘들게 어렵게 갔다 온 것은 내가 갔다 온 게 아니고 왕령이 지켜줘서 왕령을 받들어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 누가 한번 손내서 한번 생각해. 눈 내려 빈강에 가득하고 달은 하늘에 가득한데 표현이 백두산 봉우리에서 말을 세웠네. 사람의 힘으로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온전히 임금님의 영험이 앞으로 인도함이었네. 땅을 개척하려 한들 이제는 이목 같은 이가 없고 군을 찾는 데는 예로부터 장관을 말하였네. 궁궐은 이 밤에 얼마나 차가우실까. 멀리 돌려 궁궐을 바라보니 한 곳이 아득하여라. 백두산에서도 이 백두산 정제비를 보고 국경을 정하러 와서도 궁궐은 이 밤에 얼마나 차가우실까. 임금님을 생각하는 이 충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 한 수를 지어 신령의 도움에 감사를 드렸다. 짙은 안개 음산한 구름 만겹이나 담겼으니 깊은 산에 날 저물어 돌아갈 길 이뤘으라. 하늘문이 갑자기 동남쪽에서 열리더니 여러 봉원이 드러나서 길이 환히 박도다. 내려오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다 몰라. 어떤 사람은 이리 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저리 가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동쪽이 밝아져서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완전히 잘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을에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죠. 이 한겨울에 이 어두운 밤길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 왔느냐. 이거는 처음이다, 이런 일은.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왕령이 인도를 해서 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종환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습니다. 백두산 이제 그 답사할 때도 우리 군사들은 낯으로 나무를 베고 풀을 헤치면서 이렇게 용감하게 가는데 중국 사람 대표들이 오는 걸 보고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면 가소롭다. 비선을 제압하는 거죠. 천천히 쫓아오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어서 또한 가소로웠다. 중국 대표들이 하는 일들이 모습들이 뭐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종환 선생님의 그런 기계 그런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고 회담을 할 때 이제 위안스카이가 중국의 협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폭풍이 났어 밤에. 그래서 이종환 선생님이 약을 줬어요. 한약을 줬는데 약을 먹으니까 은색이 배가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이종환 선생님이 나머지 약을 있는 걸 그럼 나도 먹을게. 그럼 이종환 선생님이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위안스카이가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해 대표가 위안스카이가 사과를 했다 하는 그 관계를 이제 일하고 있고.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이런 서러움의 양평으로 이제 낙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후작 자기를 줍니다. 또 은사금 3,000원을 주는데 이종환 선생님은 안 받았죠, 그걸. 도둑이 내리는 자기를 어찌 내가 받을 것인가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훈장도 주죠. 그런데 반방문하고 같이 다시 되돌려 보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1년 2월 18일 은산중하고 사령서를 이제 지수하라는 치유. 이제 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치유를 내려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은사금하고 자기 이제 구작 자기를 주는데 이제 받지 못하니까 핑계를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내가 눈이 멀어서 조선 총독부가 주는 구장은 내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송충인을 잡아와가지고 눈에다가 넣어서 진짜 눈이 아픈가 안 아픈가 본다고 그래도 막 꿈쩍도 안 하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이제 받지 안 했다 하는 이제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경을 정하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기계가 이만큼 대단했었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 헌신하는 외교관들이 많지만은 이러한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공작을 안 하나? 마지를 뻑이 됐는데? 이거 끄다가 해야 될까?